자, 6월 25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1,4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죠. 유지를 했는데 결국은 이 아래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구간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락이 좀 추가적으로 더 나온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등은 떨어진 거를 좀 회복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이 66.5K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아래 구간 60K 초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걸 염두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단 이 하락 채널이 이제 아래 구간의 63K 구간쯤에서 이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또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거기 있는 지지 구간들이 지금 다 깨진 상황이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 먼저 분석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는 이 마운트 곡스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과거에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지난 영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6월 6일입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 같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이 저항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관점이 틀린 게 된 거 맞습니다. 제가 뭐 아닌 걸 아니 뭐 괜히 말 돌릴 필요가 없죠.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66.5K 지키면은 여기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곳에 이제 기대를 많이 뒀었어요. 근데 이 관점은 폐기가 됐습니다. 제가 틀린 게 맞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때가 이 영상이었는데 이걸 올리고 난 다음 날 제가 바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 번만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까지 깨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시 60K 초반까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영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제 관점이 틀린 거겠죠. 일단 근데 66.5K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빠르게 다시 하락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까도 말했던 66.5K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했고, 이 구간이 깨지면은 우리는 60K 초반까지는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거, 만약에 66.5K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관점이 틀린 게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2주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투자라는 거는 저는 가능성을 두는 거지 100%라는 게 없거든요. 이때는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뚫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이 관점은 제가 폐기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 관점이 이번에는 틀린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영상이죠. 5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만 살펴볼게요. 확인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구간이죠. 66.5K 구간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를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게 1차 관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61K까지도 우리가 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불리하게 보인다. 차트상으로는 불리한 차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네, 여기에서도 이제 며칠 전에도 66.5K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61K까지, 60K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7일 전 영상이네요. 7일 전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6.5K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이 구간이 지금 깨지면서 오히려 이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66.5K 위로는 올라와 주는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 계속 드렸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했던 것처럼 일단 저는 6월 6일 날 영상에서 큰 틀에서 이번에는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항 돌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했는 관점이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일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전과 똑같은 위치죠.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 결국 다시 한번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위치가 솔직히 말하면 SSR RSI 지표로 치면은 1년에 진짜 이 완벽하게 그린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있었거든요. 여기 날짜로 보면 23년 8월이네요. 23년 8월이면은 한 이쯤 되네요. 이쯤. 여기에서 그린존 한 번 들어왔었고, 그리고 23년도 3월 10일 날 한 번 들어왔었네요. 3월 10일이면은
이쯤이겠죠. 3월 10일이 여기네요. 네, 여기 이쯤이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그린존이라 확실하게 이번에 그린존에 딱 들어오는 경우가 이전에도 이제 여기 살짝 못 미치겠는 들어왔었어요. 뭐 보시면 4월 30일이죠. 이번 연도 4월 30일이면은 뭐 한 이쯤 되네요. 4월 30일 이때쯤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 수익을 내긴 냈었는데 이때도 완벽한 그린존에 진입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연도 처음으로 완벽하게 그린존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포감이 있죠. 마운트 곡스에 관해서 공포감이 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2020년도, 2022년도에도 지금 이 그린존에 들어온 게 솔직히 말하면 몇 번이 없었어요. 지금 상승장에서는 더더욱 그린존에 진입하는 게 어려운데 완벽하게 그린존까지 들어왔다라는 거는 전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이 마운트 곡스에 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이 마운트 곡스 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전에 이제 해킹을 당했던 이 거래소인데 지금 이 물량 약 14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14만 개 비트코인이면 약 한 13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상환을 해버리면은 이 채권자들이 이거를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확 내리지 않을까라는 이 악재인데, 이 마운트 곡스 악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보시면은 12월 27일이죠. 23년 12월 27일 날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시장의 풀리나 마운트 곡스 상환 소식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날도 이때 마운트 곡스 미국 정부 지갑에 뭐 거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윗 하나 올렸었는데 나중에 이거 알고 보니까 퍼드였죠. 이거 잘못 알았다 하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마운트 곡스에 대한 악재는 계속해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21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차트를 봅시다. 이때 최근으로 한번 볼게요. 이때가 23년 12월 27일 제일 최근이죠. 이때도 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풀리나 상환 소식 이런 곳에 나오고 레딧에서 이제 상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 시장도 여기에서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었는데 얼마 그 폭풍이 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가격이 상승을 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년 4월 27일을 한번 볼게요. 이때 마운트 곡스 트윗에 마운트 곡스 상환을 했다. 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일 건데 1시간 만에 비트코인이 8%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8%. 1시간 만에. 그리고 이게 퍼드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었는데 이 움직임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 하나 둘씩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롱 포지션 얼마나 빠르게 청산됐을까요? 1시간 만에 8%, 만약에 3, 4일이 걸려서 8%면 모르겠지만 대응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1시간 만에 8%다? 이때 청산은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퍼드였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었네요. 이 말 한마디로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운트 곡스 악재는 고래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아까 이런 악재들이 있었죠.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니 대표님,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지금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때는 뭐 퍼드였다 칩시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뭐 레딧에서 이제 코인이 아닌 엔화로 상환을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 마운트 곡스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약 14만 개의 물량이 있습니다. 뭐 물론 크죠. 보면은 뭐 블랙록에서 ETF에 있는 게 이제 한 비트코인 한 30만 개 정도가 되고요.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 중에서는 22만 6천 개, 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20만 개. 이렇게 보면은 14만 개가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적은 물량은 아니죠. 뭐 거의 뭐 미국 정부나 뭐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비교해도 뭐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의 시총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단일 기업에서는 이게 클 수가 있는 거지만 비트코인의 우리가 시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1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치면은 1664조 정도가 원화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거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14만 개예요. 이게 약 한 13주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어느 정도냐? 0.6%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단일 기업에서는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이 굉장히 클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 전체량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0.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4만 개의 물량이 풀렸다? 이게 무조건 100%다 매도가 한 번에 진행이 된다? 아니죠. 그 와중에서도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를 놔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14만 개의 물량이 풀린다라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시장에 다 풀리면서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총을 따졌을 때는 0.6%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21년도에도 이 마운트 곡스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마운트 곡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휘청거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휘청거림이 저는 개미털기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이죠. 3월 20일 날도 저희 정혜연 방에는 픽이 나갔었어요. 알트코인 이런 픽 안 나가고 비트코인만 딱 나갔습니다. 비트코인의 픽이 85,000에서 87,0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8,500에서 8,700만 원 정도가 1차 매수 예정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외 거래소로는 60K에서 55K 쯤이 이제 1차 매수 지점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김프가 너무 많이 껴서 그때 9,2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말했던 것처럼 공포에 사서 탐욕에 매도하라라는 이 격언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아까 말했던 SSR RSI 지표가 이번 연도 처음으로 그린존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거 지금 있는 위치가 이전부터 계속 사용을 했던 지지 구간 3월부터 사용을 했죠. 여기서부터 사용을 했던 지지 구간에 지금 진입됐고, 자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꼬리를 남기기는 했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꼬리 남기고 저항을 이렇게 조금씩은 넘길 수가 있죠. 이게 라인으로 하는 거는 어렵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할 때 저항 구간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박스로 체크를 하거든요. 이 딱 저항 구간 이걸 잡기 어려우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충 봤을 때 여기도 이제 살짝 침범을 하고 밑으로 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첫 번째. 그리고 RSI가 이번 연도 처음으로 그린존에 와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마운트 곡스 얘기를 계속하는데 마운트 곡스가 그렇게 또 큰 악재는 맞죠. 악재는 맞지만 그렇게 크게 이 시장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물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만 그냥 따라왔었어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지표만 봐서 1년 내에 딱 두 번만 매도를 한다. 한 번만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무조건 승률은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이제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운트 곡스 우리에게 악재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